중학교 1학년 친구들 막막하게 과학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. 아마 학부모님들 좀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. 중학교 2학년 이제 선배들의 입시가 바뀌고 그 아이들이 입시가 바뀌고 나면 얘도 영향을 받긴 할 건데 통합과학이라는 게 나오고 또 서술형 평가도 나오고,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자유학년제였단 말이에요. 1년 동안 뭐 딱히 한 게 없어요.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특목고 대비를 할 것도 아니라서 과학을 뭐 준비하거나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막막하게 중학교 2학년 과학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. 일부 학원들에서 보면 이제 특목고 입시를 권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과학을 거의 안 한 애들 같은 경우는 국어, 영어, 수학 성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, 베이스가 완전히 깨져 있어요. 학부모님들이 나중에 이과를 보내려는 이유는 취업을 위해서 보내는 거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조금 시켜봤는데 잘 되는 것들을 부모님이나 아이들은 얘기를 하는데, 실제로 이과 쪽의 학문들은 조금 해서 잘 되는 건 거의 없고요. 시간을 수학처럼 길게 투여를 해야 돼요. 만약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뭐 과학에 흥미도 없고 그 다음에 과학을 잘 못하는 것 같고 하시면 중학교 2학년 과학을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여기서 또 과학의 어떤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, 중학교 1, 2, 3학년의 과학이 있잖아요. 내용이 다 공통입니다 원래는. 근데 학교마다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거나 또는 자기 마음대로 재량으로 일부 파트를 건너뛰거나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. 교과서, 중등 학년별 과학에 있는 내용은 다 공통으로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. 출판사가 달라도. 일반적으로는 순서대로 나가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학교에서는 순서를 어기면서 나가고 건너뛰기도 합니다. 겨울방학 때 2-1 정도를 가볍게 쭉 들어놓게 하시고요, 3월 달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 번 더 내용을 다지면 암기하는데 좀 더 수월해져요. 여러 번 듣게 되니까. 중간고사 한 달 전 정도가 되면 이제 문제 연습을 하면서 암기가 안 된 파트들은 좀 암기를 시키면 되고, 또 문제 같은 경우도 시간 안에 제대로 푸는지 보면 되고요. 테스트를 보다 보면 모르는 파트들이 나와요. 차근차근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돼요. 이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되고, 기본적으로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, 이 부분이 아마 일반적인 어머님들이 그냥 혼자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. 보통은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전압, 전류, 저항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좀 부가적인 예시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연습을 시키고,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거의 한 달 전 정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. 한 3주 전이나. 급하니까 작년도 학교 기출을 끌고 와가지고 연습을 시키세요. 이게 단기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학교 1, 2학년 애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, 얘네들 고등부 가면요, 전년도 기출을 똑같이 낼 수가 없어요. 해당 선생님이 다른 학교 기출 문제를 끌고 와서 낼 수가 없습니다. 적어도 최소한 변형을 해줘야 되거든요. 이게 불법입니다. 불법이라서 이렇게 연습시키면 얘가 고등학교 가서 똑같이 해요. 점수가 안 나옵니다. 중학교 때 A가 나오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통합과학이 4, 5등급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게 왜 현실이 되냐? 아까 같은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그래요. 웬만하면 긴 시간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. 겨울방학부터 연습을 시키고, 테스트를 보면 중간에 막 중단하려고 하긴 하니까 강제로 막 테스트를 보기보다는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는 형태로 연습을 시키고요, 3월 달에 다시 한번 2학년 걸 연습을 시키면 됩니다. 3월 달부터 4월, 5월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암기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. 용어를 제대로 외웠는지 봐야 돼요. 이런 걸 외웠는데 어차피 까먹어요가 아니라 이걸 하고 까먹고 하고 까먹고 하고 까먹고 하면서 단단해지거든요. 아마 고등부 때 생물 파트를 배우면 시냅스라는 게 나와요. 시냅스는 쓰고 지워지고 쓰고 지워지고, 마치 종이에다가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다 보면 시냅스가 강화됩니다. 한마디로 그 기억이 고착화돼요. 까먹는 건 정상적인 거고, 까먹는다고 외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을 해야 돼요. 과학 공부 시작할 때 이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걸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. 암기를 안 해서 모르는 건지 이해를 못해서 모르는 건지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. 근데 보통은 이제 자녀분들이 지도하다 보면은 이제 화가 나죠. 왜 그걸 몰라?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라서요. 아이한테 좀 다독여 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안 해, 나 이런 거는 아이가 안 보일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, 만약에 이게 힘들다 싶으면은 학원에 맡겨주시면 됩니다.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건 잘 진행을 해드립니다. 기출 유형 위주보다는 종합적인 기출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, 사전에 미리 좀 시작을 해주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어머님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뭐 통합과학이라든가 물리학 1, 화학 1, 생명과학 1 같은 과탐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데,
통합과학을 선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들이 선행을 차라리 하는 게 낫냐 그러면 내신과학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선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통합과학 선행을 병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중학교 내신과학은 상당히 잘 나오는 상태라면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물리화학 위주로 선행을 하시는 게 좀 더 낫고요. 통합과학은 옆에다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통합과학이라는 학문에 물리화학, 생물, 지구과학의 교집합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통합과학을 하려면 우선은 개념적인 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. 지금 중학교 2학년,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념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서술형 평가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실 겁니다. 지금 아직 과학을 제대로 접하지 않았던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그냥 차근차근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한 번에 깊게 못 들어갑니다, 절대. 그래서 그냥 잔잔하게 쭉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단기 급등을 위한 그런 어떤 편법적인 방법보다는 학교 기출보다는 웬만하면은 그냥 모든 기출을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고등부 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선은 과학을 잘 흥미도 없고 잘 못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과학 위주로 1학기까지는 진행을 하고요. 이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선행을 하고 싶으시면 통합과학을 하셔도 돼요. 근데 아이가 통합과학을 그냥 선행 파트로 듣게 되면 얕잡아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학의 성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면 물리학원, 화학원 정도를 선행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. 졸업 시즌이 되는 겨울방학에 되면 그때 통합과학을 선행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학습 습관이 잘 잡혀 있으면 선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중학교 내신 준비, 앞으로의 학습 계획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